무토가 묘월에 나서 목이 단건하고 앉은 자리는 진토이니 물을 저장하여 목을 기른다. 사주에 금기라고는 전혀 없는 상태에서 또 해시를 만나 수가 왕하여 목을 생하는데 또 불의 도움도 없으니 종관격을 취하는 것이지 신약으로 논하지 않는다. 비록 과갑 출신은 못 되었지만 병자와 을해의 운을 가면서 벼슬이 올라 본강에 도달했는데 계유운을 만나면서 낙직하고 죽었다. 이 적천수 종격 부분에서 가장 심한 오류를 보이는 부분이 이 임묘진월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 임성생은 이 수생목 관계를 오로지 이 재생살 구조로만 이해합니다. 글자를 벗어나 자연의 이치를 조금이라도 궁구해 보면 묘월의 봄비를 뿌려서 만물을 습윤하게 하려는 것이 이 자연의 의지임에도 불구하고 십신의 생각 관점에서만 바라보면 오로지 이 수기 재성들이 많은 관사를 생하여 일간 무토를 극한다는 이 억지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묘월에 진토까지 있으니 수기가 충분하게 있어야 이 을목의 성장이 가능한 상황인데 만약에 수기가 없다면 이 수많은 목들은 마른 무토의 땅을 찔러 수기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만약 대운에서 화기를 만나면 이 대부분 생각하기에 이 생극론으로는 목생화, 화생토로 관인상생 타령을 하겠지만 수기가 없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생극론을 벗어나지 못하면 자연의 이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정반대로 해석합니다. 수기가 충분하면 목기들은 수기를 빨아서 성장을 촉진하고 그 가치를 무토에 드러냅니다. 자, 이것이 상생하는 방법이지 화기가 와서 목의 성장을 촉진하면 무토의 땅은 마르고 결과적으로 사막으로 변하는 이치를 모릅니다. 자, 이 구조는 수기가 필요한데 시주에 개해가 있고 대운도 수운으로 흐르면서 충분하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이 년과 월에 수기가 전혀 없으니 성장에 제한이 따른 겁니다. 즉 을묘기묘 조합으로 차분하게 앉아서 공부하지 못하고 일찍 사회에 진출하여 수기를 만날 때 발전한 겁니다. 자, 이런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이 적천수 종격 예문에서 반복적으로 실수합니다. 십신으로만 살피니까 수생목, 목극토로만 보는 겁니다. 자연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수생목, 목생토입니다. 수기가 충분해야 목은 무토에서 그 존재감을 적절하게 나타냅니다. 만약 목생화, 화생토의 흐름이라면 사막으로 바뀌기 쉽습니다. 자연의 이치를 믿으십시오. 자연은 절대로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이 십신생극론은 수시로 우리를 희롱합니다. 자, 임선생은 자연의 이치는 궁구하지 않고 생극타령만 한 겁니다. 자, 이런 심각한 오류는 궁통보감 처음부터 보입니다. 자, 그것은 모두 생극 논리를 벗어나지 못한 적천수와 궁통보감의 문제 때문입니다. 계유운에 사망한 것은 종격의 문제가 아니라 유해진 삼자조합으로 생기가 상했기 때문입니다. 기토가 묘월에 나서 봄의 나무가 당령도 되면서 목국의 형태가 되었다. 시간의 정화는 연간의 개수에게 극으로 제거되었고 미토는 다시 목국으로 변했으니 종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과거로 시작해서 벼슬은 관찰에 이르렀다. 극히 개똥 같은 논리입니다. 억지를 부려도 이렇게 억지를 부릴 수는 없습니다. 아니, 연간 개수가 어떻게 시간 정화를 극하여 제거합니까? 이 종격을 만들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왜냐하면 수생목, 목토가 두려운데 발전하니까 종격으로 몰고 가지 않으면 이해가 가지 않기에 이 사주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숨기고자 종격으로 도망갑니다.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기에 종격을 만들어낸 겁니다. 적천수에서 가장 비논리적인 부분입니다.
을묘, 미묘로 반드시 수기를 공급하여 땅이 갈라지지 않도록 하면서 목의 성장을 촉진해야 함에도 이 일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재생살하여 일간을 극한다는 관점으로만 분석합니다. 수기가 넉넉한 땅은 절대로 토가 상하지 않습니다. 수기가 척박하면 나무가 자랄 수가 없습니다. 시공간과 에너지 파동 그리고 자연의 이치를 이해하고 명리하게 그대로 활용하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사주 예문입니다. 병화가 축월에 태어나고 신에 임하여 쇠 절되니 화가 약하다. 유축이 반금구를 이루니 월간 을목은 시들고 뿌리가 없다. 관성이 좌하에 재를 두고 상관은 재를 생하니 원국은 금수로 세력을 이루었다. 개해운 중에 입반하여 등과하였고 신유, 경신에 인수를 제거하고 관을 생하니 현령에서 주목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환낭이 풍부하였다. 기미운에 불록이 되었다. 자, 이 사주도 적천수는 이 을목을 없애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보십시오. 모두 인성을 제거하여 종격을 만들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인성이 일간을 생하면 종격이 깨진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면서 무조건 인성을 제거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이 사주도 종재, 종관으로 설명하려면 반드시 을이 없어져야만 합니다. 죄 없는 을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영과 월에서 개을로 무을, 을개무 삼자조합처럼 교육, 공직에 어울립니다. 또 개수가 을의 성장을 촉진하고 을이 병화로 올라갑니다. 병화는 금기를 활용하여 을을 수확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병화가 여름에 열매의 부피를 확장하듯 병화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을병경 삼자조합으로 발전합니다. 자, 그런데 신유대운에 을을 제거해서 좋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종격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런데 왜? 신유로 을을 제거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신유가 개수를 통하여 을로 간다는 주장은 생략할까요? 이 생극 논리는 항상 자기가 보고 싶은 부위만 봅니다. 그래서 이현령, 비현령 소리를 듣는 겁니다. 행여 을이 잘린다고 병병 두 개가 갑자기 죽습니까? 여전히 존재합니다. 또 개수가 병화를 극한다고만 보이십니까? 개수는 병화를 만들어주는 어미와 같습니다. 생극 논리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종격 타령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종격이라는 논리는 자연에는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터무니없는 논리일 뿐입니다. 시공간을 사주팔자에 불어넣고 에너지 파동, 쓰임, 이 사주 구조를 분석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단순 무식 생극론에서 벗어나시길 기원합니다.